안녕하세요. 면접중단입니다. 자, 4번 문항이에요. 드디어. 자,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말해보세요. 자, 이 문항만 듣고 굉장히 머리 아픈 친구들. 자, 제가 오늘 작성 전 4가지 포인트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넣어놨습니다.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이 두 가지가 4번 문항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기업은행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로얄티를 볼 거야. 당신이 준비한 것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포부가 있는지,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항 콕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계획에서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면 좋겠다는 4가지 내용들을 먼저 보세요. 자, 첫 번째, 작성 전에 연도별로 지금 대부분 다른 목표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잡고 1년에서 3년까지는 뭘 할 거고 3년에서 5년까지 뭘 할 거고 5년에서 10년은 뭘 할 거다. 물론 그렇게 작성해도 되는데요. 그러한 방법보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 최종 목표를 선정하시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연계성 있는 방안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이게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두 문단으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자, 500자씩 이렇게 문단 나누고 했는데 이것들은 내가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고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하는가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거지로 이건 두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계성 있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세 번째, 지금 굉장히 고민인 게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목표 선정을 했는지 어떠한 걸 해야지 좀 더 관심을 가질까? 이 소재는 좋을까? 이 소재가 더 좋을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재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문항에서 왜 그 목표가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 목표를 내가 잡았는지.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 가치관, 금융인으로서의 태도, 목표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목표를 선정하는 이유가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입장에서 자소서를 읽을 때 소재에 대해서 너무 포커싱을 두는 것보다 이 친구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대는지 그것들을 볼 거라고요. 그래서 왜 그 목표를 설정했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근거가 그냥 터무니없는 근거면 안 되고 나만의 확실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소재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4번. 그리고 경험 사례에 목매이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 자소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게 과거의 경험, 나는 이런 영역이 있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대부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지원동기 입사 부분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앞으로 입행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고 물었는데 자꾸 과거의 나의 역량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 가능성 계획을 물었는데 자꾸 과거의 나의 사를 얘기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험 사례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 전에 알고 가셔야 될 포인트 이 4가지를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용하기 쉬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자소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이래요. 아, 저는요 10년 후에 금융 전문가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연해. 막연해. 그쵸? 내가 쓰면서도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떤 금융 전문가가 될 거야?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그러다가 입행 후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영업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격증 공부할 거예요. 3년에서 5년까지는 또 열심히 일하고 고객 상담하고 자격증 공부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어학 실력이나 제2외국어 실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저의 이러한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또 이제 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자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막 길러. 근데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뭐 소재로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10년 후에 나는 해외 동남아 어디 지점장 할 거다. 물론 지점장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지점장 뭐 지역 전문가가 될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지점장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행 들어가서 공부 나가다가 갑자기 해외 나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뭔가 그래 내 나름대로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네. 그럼 직무를 위해서 어느 직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금융 전문가? 그런데 안에 있는 액션 플랜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구체성 있는 내용들을 묻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알맹이가 없겠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 하네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채용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가 없었어요. 국민은행은 완전히 현장 영업과 디지털 혁신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튼 이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자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입행 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표를 정하세요. 최종 목표. 왜냐면 여러분 목표 선정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목표를 시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최종 목표를 선정을 딱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시기 때는 이거 할 거야. 이 시기 때는 이거 할 거야. 이 시기 때 이거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연계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계성이 있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는 10년 후에 어떤 금융 전문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건 예니까요.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떠한 금융 전문가가 될 거다. 왜? 왜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1년에서 3년까지는 부족한 어떠한 것을 공부할 거야? 고객 상담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거야? 3년에서 5년까지 그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어? 그걸 이렇게 할 거야. 5년에서 10년까지는 또 이걸 이렇게 할 거야. 결국 입행 후 내가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음. 이러한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를 선정하고 이 나머지 내가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일단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입사 포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팁. 자, 그건 뭐냐면 지금 결국 포부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포부 목표를 잡아야 되냐. 이거 솔직히 좀 뭉뚱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러한 그 방식도 있어요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 조직 구조를 이해한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 조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점에도 갈 수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지점에서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어떤 본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싶다. 그것도 회사의 조직 구조를 이해해서 달성하고 싶은 나의 목표를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여기에 쓴 건 내가 WM에 관심 있으면 WM 자산부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이 목표를 설정한 나의 이유는 이렇고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시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단계별 계획을 여기에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회사의 조직 구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회사의 조직 구조가 뭔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신탁부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추진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직무를 활용해서 여러분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또 작성할 수 있다. 이건 뭐냐? 그냥 또 목표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개인금융도 있고 기업금융도 있고 WM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년 후, 10년 후에 어떠한 중소 RM이 되고 싶다. 이 어떠한 중소 RM이 되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왜? 이 목표를 내가 왜 선정했어? 기업금융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중소 RM은 대부분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팀장님들을 우리가 중소 RM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러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원으로서 어떠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업체를 상대하면 좋은지 어떠한 모바일 시장을 이해하면 좋은지 그게 다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고객 수를 강조한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감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일단 고객으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어떠한 개인 고객을 담당한 1000명의 개인 고객과 소통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상관없다고요. 아니면 200명의 VIP 고객과 평생 이어나갈
그 자산 관리를 할 뭐 어떠한 뭐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고객 수를 강조한 요렇게 이평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고요. 마지막 또 상품 전문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현장에 가지만 나중에는 은행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보직들이 있죠, 직책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 전문가가 진짜 되고 싶어. 그럼 그것이 내가 왜 되려고 생각했는지, 목표를 선정한 이유, 이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초보다, 그리고 지금 금융권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입사업 후보, 입행업 후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연계성 있는 계획, 여기에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제가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염두한 자소서를 써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지금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을 염두한 자소서,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페이고 이루고 싶은 목표, 나는 상품 기획을 할 거야. 이거 여러분 한번 컨셉을 그냥 잡아본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무엇보다 금융인으로서 고객들에게 올바른 금융상품을 내용을 전달하고 고객들과 호흡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상품을 기획하는 의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불안전 판매 이슈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것들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냥 선택한 거는 나는 금융을 좋아하고 재테크를 좋아해. 그래서 올바른 금융 상품을 전달하고 고객들과 사람들과 내 주변 지인들과 내가 그것들 내용들을 전달하고 호흡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소 재테크를 좋아하고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함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여짐이 나는 달라진다고 느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금융상품은 설명을 듣더라도 누가 어떤 은행원이 설명을 해주고 누가 내 옆에 함께 하느냐, 어떤 은행원이 나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융상품이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힘, 공감,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또한 조금은 더 다양한 기능적인 면들이 있는 것들이 좋겠고, 또 다양한 목적의 상품들이 있으면 고객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기업은행에도 어떠한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향후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러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 이게 내가 상품 기획을 하고 싶은 이유라고요. 나만의 히스토리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야?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입행한 다음에 현장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품 기획을 하고 싶어도 상품 기획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현장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 이런 고객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해준 예시예요. 그래서 입행 후 1년에서 5년까지 많은 지점 및 많은 고객들과 접점하면서 나만의 상품 기획 노트를 만들 거고요.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뭐 맨날 쓸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면접관 분도 없다니까요. 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6년에서 10년까지 기업금융에서 다양한 기업, 소상공인 등을 만나면서 오타예요. 상품에 대한 이해, 전달의 폭을 넓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금융 고객과 개인금융 상품을 내가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기회가 된다면 나는 또 기업 금융에도 뭔가 하고 싶다는 거야. 왜? 다양한 기업. 내가 여지껏 했던 건 개인 금융이지만 기업 금융에서도 내가 뭔가를 배우면 보는 눈이 넓어지고 보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듣는 것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해, 전달하는 폭을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단순한 목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을 내가 왜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깊숙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0년 후 상품 기획자로서 내가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어떠한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에게 니즈를 맞추고 올바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고객은 물론 은행의 어떠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도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 건 뭐냐면 생각을 우리가 계속 좀 유연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면서 사실 예별로 드는 것들은 제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봐야 돼요. 왜? 면접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또 올바른 금융인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하는 이유는요. 그냥 답은 이거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그거는 자소서 문항 분석과 면접 스킬에는 저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내가 내용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면접에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 면접에서 꼬리 질문, 압박 질문 여러분 상관없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소서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다른 소재로라도. 그럼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면접에서 예상 질문은 내가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썼어. 그러면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오더라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근거가 명확하니까. 한번 볼까요? 예시를. 면접 예상 질문. 예를 들어서 자, 지원자님 1년에서 5년까지 현장에서 상품 기획 노트 왜 작성해요? 그럼 이유 설명하면 되죠. 아까 내가 이유 설명했잖아요. 왜? 나는 상품 기획자로서의 내가 향후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현장에서 영업점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분석해보고 이러한 고객들과 수요 조사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러한 상위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품 기획 노트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상품 기획 노트를 어떻게 작성할 거예요? 아, 현재 계획은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은 매일매일 오시는 고객들 중 특정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마케팅 방안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가급적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럼 6년에서 10년 기업금융도 왜 가요? 지금 본인 금융영업 지원했는데 가계금융 갈지도 모르고 개인 갈지도 모르고 기업금융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본인 생각대로 할 수는 없어요. 기업금융 왜 지원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지원했어요? 아,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품 기획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 고객과 이렇게 관련된 경험을 가지게 된 기회가 있다면 물론 개인 금융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기업 금융은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배움을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상품 기획자로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겠죠. 근데 또 이러한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가능하지 않다면요? 기업금융 가는 게 네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물론 가능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직의 인사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의 뭐 본분이겠죠. 그래서 개인 기업 금융 또한 해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맡은 개인 금융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착실하게 해가면서 뭐 물어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러면서 답변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다음 10년은 상품 기획하는데 본점이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언젠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까지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뭐예요? 미리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소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우리가 지금 4번 문항을 작성했지만 작성 전에 이러한 그 것들을 염두를 해주시고요.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꼭 그 예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면접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힘차게 우리 달려가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쭉쭉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화이팅!